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장희지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하고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친정 같아요. 예, 친정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자, 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닉네임은요, 엔잡하는 바리스타입니다. 예, 역시 장희지 대표님이 지어주셨어요. 엔잡하는 바리스타 백경혜라고 합니다. 예, 저는 오프라인에서 한 20년 넘게 강사 생활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로 겸사겸사 이제 온라인에 이제 세상을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돌고 돌다가 장희 대표님 이제 브랜딩 포유 만나가지고 저도 이제 컨텐츠 개발하고 또 실행 독서 프로젝트 하면서 또 브랜딩 하면서 뭐 이렇게 제 브랜딩이라든가 예, 컨텐츠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정 와서 강의하게 돼서 너무너무 솔직히 이제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고 감회가 되게 새롭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장희지 대표님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빌려서 굉장히 감사 이제 드리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좋은 정보 꽉꽉 눌러 담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드릴 수 있는 정보,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공유하고 시작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저는요, 오늘 해드릴 게 잠자는 동안에도 매달 월세 받는 미국 주식 시크릿 특강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한 특징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대표님들이 어떻게 접근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지 초보의 관점에서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요. 어떤 계기로 미국 주식 하게 됐냐고, 예, 그런 이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뭐랄까, 이렇게 여유 있는 돈으로 여유 있게, 이거 좀 주식 좀 해볼까? 이거 조금 어떻게 좀 풀려볼까? 뭐, 이런 이제 계기로 시작을 한 거는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좀 우울한 과거를 잠깐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조금 시월드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조금 저희 이제 시대 쪽이 약간 조금 특별하셔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이제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옛날 드라마에 나오죠. 뭐죠? 부부 클리닉 있잖아요. 예, 사랑과 전쟁에 나오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시어머니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 거의 종합 선물 세트 예, 같은 예, 그런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저는 중국으로 갔어요. 예, 중국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중국에서도 별반 달라지는 거는 없었어요. 예, 거기에서도 시집 생활이 이렇게 조금 많이 힘들게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너무너무 이제 우울증으로 온 거죠. 중국에 또 제가 살던 데가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데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거 겪는 거를 어디에다 얘기할 데도 없고 또 거기서부터 뭐 국제전화 해가지고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는 스트레스를 그냥 속으로 다 삭히다가 진짜 결국에는 나중에는 나는 내가 왜 살지 이러고 왜 살지 예, 거기까지 갔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냥 살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예, 그게 불과 이제 7년 8년 전 일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별로 살고 싶지 않으려다가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저는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지금 생각엔 애들이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죽으려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 섰는데 엄마가 먼저 떠올라요.
저도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애들이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먼저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거기서부터 저는 그전까지는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그 순간부터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앞에서 인제 떨어지지는 못하고 생각을 어떻게 바꿨냐면 '아 나는 왜 이러지?'가 아니라 '그럼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지?'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쪼끔 '난 이게 아니라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지금처럼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지?' 예 그런 생각을 인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간 이제 10년 넘게 받았던 그 우울증이 이제 병으로 찾아왔어요. 지금도 인제 앓고 있는데 난치병이 걸렸어요. 인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래 갖고 아직도 투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리가 안 움직여요. 팔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초반에는 젓가락질도 못 했고 뭐 칼로 요리를 할 수도 없었고 뭐 걸을 때도 쩔뚝거리면서 걸었고 그런 인제 병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인제 중국에서 살지 못하고 인제 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인제 중국이라는 나라와 인제 저희 사업관이 인제 잘 안 맞아 가지고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어요. 정말 살고 있는 살림살이 옷가지 몇 개만 이렇게 국제 택배로 그냥 이렇게 몇 개 붙여서 들어오고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왔어요. 예. 그래 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요. 월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월세 낼 돈도 없고 나는 몸이 아파서 약으로 진통제를 안 먹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정도로 중증이었거든요. 예. 뭐 인제 뼈가 다 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몸은 몸대로 아프고 정신은 정신대로 안 좋고 돈은 돈대로 없고 인제 그런 인제 삼중고가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런 인제 그러니까 진짜 밑바닥까지 갈 대로 다 간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제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될까?' 거기서부터 인제 시작을 한 거죠. 일단 그 선생님들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뭐 마음의 뭐 치유도 하시고 학원도 하시고 그죠. 예. 좋은 뭐 일기도 쓰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진짜 그 지경까지 가면은요. 다 사치예요. 다 사치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는 월세가 없었기 때문에 애들하고는 일단 헤어졌어야 됐어요. 애들은 거의 그냥 시댁으로 갔고요. 애들은 그냥 시댁으로 갔고 떨어져 지냈고 저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둘이서 딱 누우면은 꽉 차는 고시원 골방 같은 거 아실래나 모르겠는데요. TV에 보시면 우리 둘이 딱 누우면 그냥 딱 맞아요. 방에서 벽까지 딱 맞는 둘이만 딱 누우면 되는 그 골방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나이 40에 나이 40살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요. 그땐 진짜 어떻게 했냐면요. 햄버거 하나 사 가지고 반 잘라 달라 그러면 잘라 주거든요. 그러면 아침 겸 점심으로 반을 먹고 저녁 때 반을 먹고 그랬어요. 예.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었던 인제 그 뭐랄까 계기랄까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나는 지금 이게 아니라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공부를 해 가지고 내가
무엇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제가 돈으로 벌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내 안에서 끌어내서 다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엔잡하는 바리스타가 달래된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안 해본 게 없어요. 예, 진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라면은 다 했어요. 예, 다. 그러면서 공부도 정말 많이 했어요. 공부도 도서관에 살면서 옆에다가 진짜 무슨 논문 쓰는 사람처럼 책 10권, 20권 쌓아놓으면서 계속 읽고 정리하고 읽고 정리하고, 이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됐지? 그 구루들이 쓴 책들 많이 있잖아요. 바이블 같은 그 부자들의 책, 영상, 뭐 논문, 기사 이런 것들 다 찾아보면서 나는 뭘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지금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진짜 도서관에 있는 책이란 책은 다 읽었어요. 특히 경제서적 바이블, 뭐 오래된 거는 이제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빼놓더라도 진짜 200~300권 이상은 책은 읽은 것 같아요. 지금도 책은 엄청나게 많이 읽고요. 계속 신간 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책으로 공부를 해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 데는 공통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된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알고 계시는 것들, 뭐 이제 뭐 학원도 있고 많이 있고 하지만 저한테 맞는 거를 찾아야 됐어요. 저는 새벽 기상 못 하거든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거의 죽음이에요. 팔 자체가, 뼈까지 자체가 안 움직이고 컨디션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저는 미라클 모닝 같은 거는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최적화된 부자가 되는 부의 시스템을 찾아서 헤맨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론을 낸 게 뭐냐면은 바로 미국 주식이었어요. 미국 주식. 제가 미국 주식의 그 특징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것이 내가 이 미국 주식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일하지 않고도, 저는 왜 절박했냐면요. 제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거든요. 자고 일어났을 때요. 어느 날 손가락이 어떻게 돼 있을지, 어느 날은 다리가 어떻게 돼 있을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주식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뭐랄까 빠르게 이제 부의 시스템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금방금방 되게 여유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불과 7년 전의 일이거든요. 7년 전의 일인데 그 7년 동안 정말 모든 콘텐츠 다 써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일하지 않아도 미국 주식이 나한테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자산은 점점 불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되게 편해졌어요. 처음에는요, 어땠는지 아세요? 되게 악착 같았어요, 진짜. 조금이라도 왜 그거 있잖아요. 아까운 거 있죠. 1,000원도 아깝고, 진짜 우리 엄마가 콩나물 살 때, 두부 살 때 100원 깎는 그 심정 그거 아세요? 진짜 그 100원, 50원 그걸로 아껴가면서 진짜 그렇게 진짜 햄버거 2개 안 먹고요. 햄버거 하나로 버티고 햄버거 하나로 투자했어요. 그 가격으로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지금은 조금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을 하는 거는요. 딱히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기보다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좀 더 투자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언제 투자해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벌고 있을 때, 내가 지금 10원이라도 덕음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때가 바로 투자의 타이밍이에요. 언제 무슨 종잣돈을 모으고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고 뭘 왕창 배워 가지고 내가 딱 시작을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는요. 그리고 어떻게 앞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주식은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예측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해서 대응하는 분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언가 머뭇머뭇거리고 싶다면요.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당장 시작을 하세요. 특히 부자가 되는 시스템에서 가장 무서운 건요. 시간입니다. 시간. 뭐냐면 복리라는 게 있거든요. 솔직히 복리 말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복리는요. 10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복리 해보신 분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복리를 해보셨다라면요. 복리를 끊을 수 없어요.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자산이 불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예, 이제 여러 가지로 예, 열정이 있을 때, 또 어떨 때 내가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리고 시간이라는 거는 어제의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어제만큼 간 시간은 내가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이라는 자산을 갖고 계실 때 시작을 하시면 선생님들의 목표가 어떤 것이든 간에 반드시 빠르게 예, 성취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제가 제 소개해 드렸고요.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한 거 빨리빨리 알려드려야죠. 그죠? 예, 서두 끝났어요. 예, 물론 알려드릴게요. 자, 평범한 아줌마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예, 이거예요. 저 평범한 아줌마였거든요. 평범한 아줌마, 햄버거만 먹는 아줌마였어요. 라면, 아우, 저 지금 라면 안 먹어요. 질지도록 먹었어요. 질리도록 진짜 김밥도 안 먹어요. 김밥도요. 김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날 정도로 김밥 반쪽만 갖고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네. 거기까지. 네. 자, 선생님들의 일단 투자를 잘 하시려면요. 어떤 투자가 되셨던 간에 선생님들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세요.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예, 내가 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내가 이 투자를 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빠르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 전술이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와 목표를 명확하게 하시는데요. 제가 1대1 컨설팅이나 코칭 해드리면서 여쭤보면요. 선생님 이거 왜 하려고 하세요? 여쭤보거든요. 그러면은 다들 그냥 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되게 많이 혼나요. 예.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많이 혼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제적 자유가 뭐냐는 거죠. 예,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하고 내가 진짜 얻고 싶은 경제적 자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하는 경제적 자유는 뭐냐면요. 돈이 많은 것도 물론 경제적 자유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적인 자유를 얻었을 때 그것이 경제적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지금 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생계예요, 생계. 그죠? 예,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서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먹고 살고 해야 되니까. 그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계시죠. 그죠?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내 시간을 투자해야만 돈이 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뭐예요? 시간의 노예죠. 솔직히 미라클 모닝도 왜 하세요? 낮에 일을 해야 되는 생업이 있는데 그 생업을 하려다 보니까 내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시간, 2시간이라도 먼저 일어나서 나한테 투자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써야 하는 그 시간들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꿈을 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뭐 어디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서 책 보고 싶으면 책 보고요. 예, 그렇게 또
또 일을 하고 싶으면 그때 일하는 건 뭐예요?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목표를 가지세요. 경제적 자유. 자, 지금 배당금으로 월세 받는다. 뭐 미국 주식으로 월세 받는다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언제 받고 싶냐고요. 얼마를 받고 싶냐고요. 그렇게 목표부터 정하고 가셔야 돼요. 뭐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어요. 200만 원만 있으면 좋겠어요. 예. 좋겠어요로 끝나시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요. 수치로 접근하고요. 복리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를 예, 세워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시면은요. 맨날 이거 갖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예, 마인드부터요. 그 이후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없으면은요. 수익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 주식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그분들이 돈을 잘 못 버는 소위 개미들 있잖아요. 맨날 피 보는 개미들. 예. 그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가장 큰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본인만의 마인드가 없어서 그래요. 투자 철학이 없어서 그래요. 이 투자 철학이 뭐냐면요. 아까 그 목표와 목적에 의해서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철학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아주 쉬운 예가 이거예요. 장이 막 좋잖아요. 막 이렇게 막 장이 좋아요. 막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요, 주가가 올라가면요, 좋아하지 못해요. 주가가 올라가면 불안해요. 이거 고점 아니야?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면 불안해요. 그러면 내려가면 편하냐? 아니에요. 내려가도 불안해해요. 이거 왜 내려가야 되지? 이거 버텨야 돼? 이거 더 사야 돼? 이거 팔아치워야 돼? 뭐예요? 본인만의 철학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요. 돈을 잃어도 불안해요. 예, 이렇게 이걸로 왜 하세요? 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왜 하세요? 예, 뭐 어떻게 뭐 보장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 끙끙 앓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요, 제가 추구하는 투자는요, 잃지 않는 투자, 편안한 투자예요.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식 차트 쳐다보는 거 안 해요, 저는요. 예, 뭐 하냐면 공부해서 대응해 놓고요, 자요. 미국 시장은 밤에 하거든요. 밤에 10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공부가 충분히 됐다면요. 장이 올라가든 장이 내려가든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잠이 잘 와요. 그러면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땡큐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땡큐가 되는 거죠. 거꾸로 돼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굉장히 바뀌어요. 전혀 불안하거나 예, 뭐 이게 그 서두르거나 조급함이 없어집니다. 거꾸로예요. 근데 투자 마인드가 없으면 올라가고 불안하고 내려가고 불안하고 그래서 개미들이 돈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 올라갔던 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금 수익 났다고 되게 좋아하죠. 예, 조금 수익 났다고 뭐예요? 소고기 먹으러 가잖아요. 예. 그럼 뭐예요? 내려가면 내려갔다고 또 어떻게 해요? 이거 더 내려가기 전에 판다. 아니면 또 하나 뭐냐면 올라갈 때까지 버틴다예요. 근데요, 제가 또 물어봐요. 올라가는지는 아세요? 물어보죠.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요? 알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요. 주위의 얘기라든가 어떤 뭐 유튜버의 누가 얘기라든가 예, 뉴스라든가 카더라라든가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나의 투자 철학이 있으면요.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수익률을 높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투자하시려면은요. 뭐부터 해라? 꼭 구체적인 목표부터 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그다음에 요거 목표 세우실 때 일단 제가 또 하나 선생님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해요. 뭐냐면은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금도요. 주식 공부하시려고 마음이 있으셔서 여기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들 나 주식 강의 들으러 간다라고 주변에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주식 한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예, 주식하면 이렇게 옛날에는 망한다 그랬죠. 주식하면 망한다 그러고 뭐예요? 주식하면 뭐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사기라 그러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이거만큼 탄탄한 부의 시스템은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요, 앞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아니, 부동산 하는데 집 사는 건 온 동네방네 자랑을 다 하면서 주식하는 거는 그렇게 자랑을 못 하시는 이유. 뭐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 주식에 그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조금 올드해서 그런 거죠. 솔직히 저희 엄마도 그래요. 저희 엄마도 주식하면 망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요, 아직도 저 주식하는지 몰라요. 주식으로 돈 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고를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 미국 주식 왜 하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다 이렇게 물어놓으시거든요. 그러면 전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선생님이 왜 오셨어요? 선생님 돈 벌러 왔잖아요. 딱 그게 정답이죠. 주식 왜 하려고 하세요? 투자 왜 하려고 하세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당당하게 일단 주식에 대해서 맞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을 일단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제 말씀이 뭐냐면은 마인드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식에서 수익률을 올릴 때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게 뭐냐면요. 본인의 마인드예요. 종목을 선택하는 거, 시장을 읽는 거, 뉴스에 대응하는 거, 뭐 이렇게 예측하는 거, 주식 차트 보는 거 이런 것들 다 합쳐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요. 거꾸로 하고 계시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마인드, 나의 성향이 어떤지, 내가 10% 하락해서 견딜 수 있는지, 5% 하락해도 못 견디는 성향인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뭐부터 들어가요? 종목부터 들어가요. 누가 이거 사면 괜찮다더라. 뭐 메타버스가 좋다더라. 이거 코로나 끝나면 요거 좀 올라갈 것 같더라.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나서 본인이 왜 샀는지 정확한 이유도 없이 산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항상 변동성을 가지거든요. 변동하면은요, 나도 같이 추렁추렁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아셨죠? 투자를 하실 때요, 종목에 접근하는 거, 이런 거, 뭐 책 읽는 거, 이런 거보다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마인드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가장 큰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비밀 뭐냐 하면은요. 주식으로 돈 버시려면은요. 내 자산을 체크하신 다음에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배분을 꼭 하셔야 돼요. 이 자산 배분이라는 부분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뭐 부동산으로 좀 나누고 뭐 이렇게 금 뭐 나누고 주식 나누고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내는지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의 중요성이 있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지금 요거는 자산 배분을 안 한 상태예요. 요거는 자산 배분을 안 한 거고요. 요건 자산 배분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은요. 요거 자산 배분은요. 배분율이 있어요. 예, 배분하는 법이 있는데 그래서 내 자산을 위험자산, 안전자산, 뭐 현금 이런 식으로 쫙 일정 비율로 배분을 해 놓은 상태고 요거는 배분 안 했다라는 거는 그냥 종목 사신 거예요. 사고 싶은 거.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사기도 하고 뭐 애플 사기도 하고 뭐 테슬라 이렇게 그냥 사고 싶은 종목을 샀을 때는 배분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볼게요. 일단 자산 배분을 하던 안 하던 간에 얼마를 갖고 시작한다? 100만 원을 갖고 시작한다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자산 배분을 안 했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변동성이 크다입니다.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예요? 얘가 올라갈 땐 많이 올라가요.
예, 주가가 올라갈 때 막 10%, 20%씩 막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도 막 10%, 20%씩 막 떨어져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들이 주시하고 계신 많은 부분들의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예, 일부 유량주 빼고는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요. 예시를 보면 올라갈 때도 28% 올라갔다 떨어질 때도 25%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자산 배분을 하면은요, 자산 배분했을 때 특징은 뭐냐면은요, 얘네들을 골고루 분산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많이 올라가는 애도 있고 적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그 성격에 따라서 자산군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서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배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얘가 28% 올라갈 때요, 그만큼 못 올라가요. 조금밖에 못 올라갑니다. 같은 장인데도. 얘는 한 7%, 올라 10%뭐 이 정도. 근데 대신에 떨어질 때도 이렇게 하락하진 않아요. 뭐 요 정도 살짝 또 내려가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 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조금 내려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변동성이 별로 없는 거죠.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고 자산 배분을 안 하면 막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러면 여기서 비교하셔야 되는 건 내가 투자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투자했을 때. 자, 보시면은요. 똑같이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보시면은요. 얘가 28% 그대로 그냥 수식 넣은 거예요. 18% 올랐더니 128만 원 됐고요. 7% 올리니까 107만 원 되잖아요. 수식 그대로 넣은 거고요. 15% 떨어지면 96만 원이 되고요. 4% 떨어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둘 다 어떻게 됐다? 10%의 수익률을 봤어요. 얘도 다 합치면은 10%가 되겠고요. 얘도 다 합치면 10%의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계좌의 금액을 보세요. 100만 원에서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분명히 10%의 수익률을 봤는데 얘는 얼마예요? 9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얘는 얼마예요? 똑같이 10%인데 109만 원이 된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간과하고 넘어가세요. 이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계좌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대표님, 그래서 뒷소리가 조금 너무 심하게 들려요. 네, 매니징 해주세요. 네. 이 전체적인 그 자산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는데 10% 오잖아요. 분명히 수익률을 봤는데 이렇게 배분을 안 하면은요, 내 계좌는 결국 본전도 못 찾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뭐 나스닥이 최고치를 찍었네,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네, 그죠? 미국에 있는 모든 3대 지수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시장이 정말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자산이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계좌의 금액도 최고 금액을 띄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들여다보시면 분명히 뉴스에서는 최고가를 찍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계좌는 최고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자산 배분이 뭔가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그거를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주위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잘 얘기 들어보세요. 나 뭐 투자해서 내 계좌가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드물 거예요.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나 어떤 종목에 했더니 30% 수익률 났어라고 얘기하지 내 전체 계좌가 몇 프로가 늘었어라고는 얘기 안 해요. 한 종목으로 30%를 수익률을 봤다고 해도 그 사람의 수익 전체 계좌를 보면은요, 30%가 아니에요. 훨씬 못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해요? 결론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락장이 오면은 그 사람들 다 사라지잖아.
그죠? 예. 하락장이 와도 이거는 포트폴리오만 돼 있으면은 하락장이 오던 상승장이 오던 내 계좌는 안전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늘어갑니다.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간과를 하시죠. 전체적으로 놓고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계좌 전체가 왜 이런지를 분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초보 투자하실 때에는요, 반드시 내 전체 계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점검하는 습관부터 가져야 되고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잖아요. 이 비율을 구성을 해놓으면은요, 뭐 사지? 요즘에 뭐가 좋아요? 이런 거요, 안 물어보세요. 구성하면요, 사야 할 종목이 보입니다. 예, 완벽하게 보여요. 그거 사기에도 내가 돈이 모자랄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들어가시면요.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자산 배분을 하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거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하필이면 그럼 미국 주식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저한테 맞는 투자 방법 중에서 공부한 결과 미국 주식이 최적화됐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드리면요. 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어요. 선생님들 투자하신다 그러면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을 안 합니다. 예, 제 성향이 안 맞아요. 제 성향에 안 맞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부동산은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임장을 가야 돼요. 시장 조사 엄청 오래 해야 돼요. 그죠? 가서 시장 조사하고 부동산 가서 보고 주변에 이제 다 살펴보고 이제 시세 조사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사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하려면 뭐예요? 거금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큰 금액이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쪼개고 시작한 투자였잖아요. 큰 금액을 갖고 던지는 투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또 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부동산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건물을 하나 샀다 그래요. 아파트 하나 샀어요. 그러면 또 임대하려면 또 부동산 끼고 또 계약서 쓰고 뭐 서류 띄고 또 뭐 수수료 주고 또 세금 내고 인대했어요. 인대했는데 뭐 공실 나면 또 골치 아프고 또 또 인타인이 뭐예요? 뭐 도배해 주세요. 변기가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계속 연락 오죠. 예, 그것도 가서 다 봐줘야죠. 아, 많이 피곤해요. 그렇게 해서 나는 또 가장 결정적인 건 그 수익률이 주식을 못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 수익률이요. 부동산에요. 이렇게 그냥 제가 빗대 드려요. 제가 첫 시간에 수업해 드리는 건데 뭐냐면 5억짜리 아파트를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 5억짜리 아파트, 아니, 5억짜리 아파트가 10년 후에 걔가 50억이 되냔 말이죠. 특별한 지구 아니면은 50억이 되진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주식은요, 5억짜리 주식 사놓으면요, 10년이 안 돼도 50억이 돼요. 그리고요, 부동산은 5억짜리 아파트 사면은 임대료를 얼마 받아요? 뭐 많이 받으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나요? 뭐 그렇게 받잖아요. 주식은요, 5억짜리 아파트 살 돈으로 주식에다 투자해 놓으면요, 나한테 배당금을 얼마나 주신지 아세요? 예, 몇백만 원씩을 주다가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은요, 1,000만 단위로 줍니다. 그리고 뭐예요? 월세는 2년 동안 움직이지도 않죠. 계속 같은 돈이죠. 주식은요, 계속 올려줘요. 계속 더 많은 금액을 갖다 줍니다. 주식은요. 예, 제가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럼 주식 중에서 왜 미국 주식이냐, 한국 주식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데요. 한국 주식은 하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한국 주식에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차이점입니다. 다른 점이에요. 한국 주식은요, 이 주가가요, 투명하지가 않아요. 기업 분석, 기업의 어떤 보고서라든가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아요. 정직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신뢰가 없다고 해야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네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성격이 있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요.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꼭 해야 되고요. 또 하고 거기에 나오는 자료들이요. 아주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켜지지 않으면 미국 주식은 주가로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자기네가 하겠다라는 거 못하면 주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얘네들